저는 이제 성모 메가스터디 영어과 오예신 강사라고 하고요. 분당에서 그리고 대시동까지 건너서 지금 성모 메가스터디에는 3년 동안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창문여고를 이제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최상위권이란 만점자를 일관성 있게 배출을 해낸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업은 창문여고만 1, 2학년을 내신은 담당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은 연합반으로 지금 운영을 수능 수업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저는 사실 창문여고의 그 시험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정리를 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좀 봤던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다음 컨텐츠를 먼저 실었습니다. 모두들 다들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고등학교 전 과목의 1등급을 다 목표로 삼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끈기 있게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 시간 관리 잘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잘하는 거, 말 그대로 시간 관리 잘하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수능적 사고를 가지고서, 근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맨 마지막 과정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인데요. 그때마다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목적이 사실은 뭔지를 중간에 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의 목적은 사실 성적 향상이고 등급을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 대비를 알차게 해서 좋은 점수를 맞는 것이 목적인데, 아이들이 중간에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는 본인이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죠. 그 맞는 문제와 틀린 문제 이렇게 쭉 나오면 상식적으로 득점을 잘하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와 모르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틀린 문제와 모르는 문제에 집중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틀리는 문제를 자꾸 보게 되면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많은 양의 문제만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가 지정해준 어떤 과제 분량이 있고 그 안에서 딱 풀어야 되는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꾸 그 과정에 몰입을 하다 보니 양치기에 좀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포커스를 좀 놓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에 너무 과몰입을 하게 되는 나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필기에 너무 과몰입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아름답게, 그리고 뭐 약간 오탈자나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오탈자나 이런 건 수정 테이프로 막 이렇게 일일이 다 지워줘야 되고, 그래야 뭔가 마음이 편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역시 우리가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필기는 너무 예쁜 아이들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공부를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정작 뭐를 놓쳤는지를 잊게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이런 과제를 하게 되는 모습이나 뭔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중간에 불러가지고 교정을 시켜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봐줘야 되겠구나.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자 했지라는 목적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본질과 다르게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성적의 향상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신다면 저한테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좋게 타이르고 그렇게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창문요구의 최다 오답을 이제 한번 맛보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또는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창문요구 시험에서 뭐가 가장 어려웠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시험 분석은 밑에 이제 물어보시면은 전체 분석본은 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포커스를 딱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창문여고 하면은 시험 문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조건 영작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문장을 뭔가 작문을 해보라고 하면 그냥 자기의 생각을 다 써봐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는 것과 시간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는 후자죠. 그죠? 그래서 철자가 뭐 앞에 지로 시작하는 것들 위주로 다음 해석에 맞게끔 영작하라 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예 빈칸 자체를 주지도 않기도 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끔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지어 지금 이게 옛날 버전인데 옛날이라고 해봤자 그지 최근에 이제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만 이런 트렌드였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작년에 1학기, 2학기 기말고사의 문제는 이렇게 신유형으로 지금 전환이 됐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게 한글 뜻을 다 줬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소요가 많이 들었다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시험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아이들에게 신선한 어떤 느낌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창문 요구 하면은 가장 뭔가 시그니처라고 본다면 풀영작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1, 2학년 통틀어서 고3 때까지, 즉 고3 때 내신 때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글 뜻에 맞게끔 단어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 건데 모든 단어를 주지 않고요. 여러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즉석으로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나와 있는 요 한글 뜻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자체는 본문이랑 똑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즉석으로 이제 주어진 해석에 맞게끔 단어를 그때그때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법성에 맞게끔 영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건 영작으로 아이들이 많이 조금 실수를 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논란이 됐었던 문제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통 있잖아요.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암기를 달달달달 해요. 그래서 모양 맞추기처럼 퍼즐 맞추기처럼 똑같은 거 그냥 찾는 느낌으로 똑같은 거 그냥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무지성 암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하고 푼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모양 맞추기처럼 이렇게 암기성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그렇게 되기를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어쩌면은 조금 미리 보여줬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게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했던 지문의 원문과 실제 문항이랑은 지금 다른 문장이 지금 섞여져 있죠. 근데 이 C번 문항이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지성 암기만 했던 애들은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이거 내가 외웠던 거랑 틀린 문장이 나왔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문법적인 요소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틀린 게 없는 정확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선생님한테 들고 갔대요. 이거 틀린 거 아니냐고. 문제 이상하다고. 근데 이게 맞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또 아이들이 무지성 암기에 익숙해져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성을 좀 많이 드러내놨던 그런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이게 상위권을 판가름시킬 수 있는 객관식 문제인데 이제 모의고사 유형에서 요약문 문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신용으로 지금 만든 건데 원문은 제가 생략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했던 지문 텍스트는 위에 있어요. 근데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어줘야 되는 문장은 새로운 문장이죠. 그리고 그 문장 안에 들어갈 빈칸의 선택지 단어도 역시 아이들이 생전 처음 오는 문장도로 많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다 수능 단어거든요. 고교 내신 기본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단어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 내용은 알지만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구조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평상시에 단어를 잘 암기를 해줘야 되고 평상시에 구문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문장이 나타나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 2등급을 조금 이제 보면 구별짓고 있는 상위권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문제를 분석을 한 결과 다음 이 선택지 단어가 출제되는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 출제 범위를 알고 있어서 비내신 기간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단어를 먼저 선별적으로 공부를 시키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 요구 하면은 또 앞에 나오는 6개 문항이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문 요구 시험 범위 중에 부교재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부스트복합 수능이라고 그 교재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 교재 안에서 범위가 한 400개 정도의 표제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시험 기간이 한 6주, 7주 정도 되면 그 내신 기간 안에 400개 어휘를 다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편했던 방식대로 단어를 암기를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다음 유형을 만약에 몰랐을 때 거의 6문제 중에 절반 이상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figure이라는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를 때 여러 가지 뜻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당장 시험이 급하고
단어를 통과하기 위해서 1번 뜻만 외우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리고 철자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본 게 아니라 뭔가 대충 뭔가 비슷한 사운드가 나타나게 되는 거면은 뭐 그런 의미겠구나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도 철자에 대한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분명히 이제 선택지 안에 함정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빈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 안에도 단어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기본기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학교 시험의 복합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단어를 외워줘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되게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요. 이게 정답이 이데올로기라는 4번이 정답이거든요. 틀린 단어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아이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너 이거 왜 틀렸니? 저 항상 상담을 하거든요. 틀린 문항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랑 이제 면담을 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데올로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단어장에 나오는 표면적 뜻 자체만 그냥 기억하고 의미를 모른 채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데올로기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라는 거를 본인이 체화시켜서 알아야만 이거에 관한 뜻풀이도 납득을 하면서 맞는지 틀렸는지를 선별할 수 있겠죠. 그냥 나온 대로만 보고 단어 테스트 통과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런 문제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단어를 공부를 하다가 한글 뜻도 모르는 게 나온다면 그 뜻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최다 문항을 같이 봤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핵심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벼락치기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분명히 뭔가를 되게 많이 배웠는데 지금 뭔가를 떠올리려고 한다면은 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시험 기간에만 바짝 암기를 하고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하게 될 때는요. 그렇게 고등학교는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수능까지 잘 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내 단어가 온전히 되어야 합니다. 문장의 해석까지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맨날 까먹어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봐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당장 시험 기간에 임박하면은 그 시험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약간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임박해서 좀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2주 전에 바짝 외우면은 뭐 잘 맞던데 라고 하는 애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수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의 내공이 쌓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굉장히 비내신 기간에도 꾸준하게 뜻과 철자, 다이어 관련한 예문 편식 모두 하지 말고 다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작인데 현재까지 트렌드는 풀영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뜻 주어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공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문장에 이제 영작을 해줘야 되는 능력을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단어는 평상시에 물론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문제 요령을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외우고 공부했던 내용과 다르게 선택지는 완전 새로운 단어들 그리고 새로운 문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만 바짝 외워서는 절대 방어력이 있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함정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계속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시험 문제 딱 보는 순간 아 이런 의도로 냈겠구나. 이것 때문에 냈겠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창문여고 영어 시험지를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도를 캐치를 했다는 거는 출제자의 눈을 이제 제가 입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토대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문제를 냈으니 너는 이거를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이건 무조건 절대로 혼동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제가 분석을 해온 결과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 그중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약을 했을 때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왜 창문여고 영어는 오해 신인가? 라는 주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 선생님께서 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창문여고 수업 영상 그 분석 영상이 되게 제 이름으로 많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다 보시고
자, 다음과 같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는 이제 영어 공부에 학습이 좀 부진한 친구들한테 오히려 제 분석 영상을 보고 시험 대비를 참고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학습 방법을 지시해 줄 수 있고 시험에 대한 분석이 날카롭다라는 부분으로 입증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중률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따가 후기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1, 2학년은 창문여고만 지금 담당하고 있고 고3만 지금 이제 고3까지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모든 어떤 작업을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저의 제자이기도 하죠. 팀장 조교님이랑 이제 졸업생, 창문여고 졸업생 조교까지 제가 같이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호흡을 같이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콘텐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높은 적중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질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해서 적중률이 높은 부분을 조금 많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성과와 스펙을 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정이 옳고 이제 결과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창문여고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창문여고만 하시는 선생님한테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선생님보다는 이런 식으로 창문여고에서 많이 알고 있고 능력이 있는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생님한테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좋은 성과를 내게 만들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신을 잘 봐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보낼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로는 책임감이라는 거죠. 1학년 때만 수업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3 때까지 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요걸 잘 배출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책임감 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고3까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공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점도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포인트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들의 명단에 관한 모든 진도의 관리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애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뭔가를 안 하거나 좀 늦어지거나 하는 친구들인데 계속 저희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그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줍니다. 부모님한테도 알려주고요. 학생한테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안에 하얀색 공백으로 채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클리닉 아이들 일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다 같이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항목을 조금 더 가시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꾸준하게 이런 진도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상시적인 피드백을 항상 드리는 편입니다. 그 숙제 같은 경우도 싹 걷어가지고 아이가 숙제를 어떻게 밀도했게 했는지 이런 밀도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진도가 뭔가 많이 밀리거나 아니면 좀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따로 이제 추가로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계속 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능력이 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따로 숙제 데이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 모두 밀려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단어 시험 같은 경우도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집에 있었을 때도 온라인 단어 테스트를 쳐서 저한테 검사로 제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냥 바로 제출해서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도 같이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어떤 시간 효율성을 좀 많이 높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콘텐츠는 제가 주간지 매주마다 나가는 과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교재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분석한 컬러 자료까지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주기적으로 아이들한테 미리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유형으로 맞춰가지고 순간순간 이제 그때그때 본인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게끔 이런 콘텐츠를 같이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저의 성과인데 2024년도 성과만 지금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의 비율, 그러니까 이제 2등급까지 이렇게 나온 거, 그리고 최근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봤을 때 2학년, 1학년 모두가 전교 1등을 다 여기서 배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과목 1등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전과목 영어 과목의 전교 1등이 이제 2학년에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적 우수사,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 해당하는 성적 우수사 학생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같이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여기서 고3 연합반까지 이제 어려웠던 6평에 얻는 결과까지 1에서 3등급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성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후기를 남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랑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후기와 이런 성적 향상의 사례들이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보낸 답신입니다. 지금이라도 쌤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선생님 만나서 이제 시원하게 한 개를 넘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렸던 2학년 전교 1등입니다. 영어 과목에 이제 전체 과목이고 영어 과목의 전교 1등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보면 서술형 2번에서 선생님이 말씀해줬던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전교 1등의 입에서 나오는 적중률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최상위권 아이들조차도 제 적중률을 신뢰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지금 성과에서 수능 부분에서도 9평에 우리가 100점은 사실 뭐 수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절대평가여서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100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2025년도 수능 1등급 비율이 6.22%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고3 제자들이 1등급, 2등급 뭐 이런 정도 이런 아이들이 이제 배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몇 명이 인서울 수도권 4년제에 들어갔느냐 이건데 제가 다 가르쳤던 학생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총 22명입니다. 이제 이 결과는 정시 결과를 다 배제하고 수시만 온전히 지금 추합을 했을 때 이제 직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수능 점수에 관한 피드백을 준 겁니다. 이 친구는 6평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4등급 찍다가 이제 수능에 1등급까지 마무리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고3 친구인데 이제 홍대부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A심쌤 따라가시면 내신과 수능은 모두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내신 또 1등급, 수능 또 1등급 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남겨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재원생들 후기를 보면요, 이제 뭐 수업이 되게 쉽게 잘 가르쳐준다, 뭐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AI처럼 잘 잡아내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중률이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개개인의 성적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선생님이 오해신 선생님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어떤 후기나 것들을 많이 이제 담아내긴 했는데요. 사실 강사가 성과가 별게 있나요? 이게 다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했고 얼마나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지가 강사로서 가장 중요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맨 마지막에 넣었고요. 1년 커리큘럼으로는 이제 이렇게 수능 수업이 간헐적으로 좀 있지만 주로 내신 기간이 대부분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간표는 다음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시험과 재시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숙제 클리닉.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 이후에 조금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